자, 문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요. 문제 2번도 지금 글자 수가 아주 짧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논제의 길이는 상당히 길죠. 그래서 논제의 길이는 길고 글자 수는 짧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만 쓰면 돼? 정답만 쓰면 된다. 자, 논제 한번 읽어볼게요. 재심은 가나다라를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요약하고, 자, 요약의 동그라미 땅 치시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약은 가장 기본입니다. 결국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에 똑같은 요약이지만 차이가 좀 있어요. 문제 1번은 앞에 내용이 없이 그냥 요약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얘는 앞에 내용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런 것들 우리 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부 요약이라고 한다. 조건부 요약이다. 자, 조건부 요약이 뭐냐면요. 요약은 요약인데 앞에 조건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을 다 요약했을 때 뭐가 잘 드러나고 있어야 돼? 뭐가 잘 드러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조건이 잘 드러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아주 긴 장편 소설을 읽었단 말이지. 그 주인공이 여러 명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앞에 이런 식의 단서를 붙여주는 거야. 주인공 A를 중심으로, 주인공 B를 중심으로, 주인공 C를 중심으로 하면은 A를 중심으로 할 때는 B, C 나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B를 중심으로 할 때는 H 나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붙여진 조건이 부각되도록 요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조건이 부각되도록 요약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 자, 얘는 뭐래요, 조건이?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이네요. 그죠? 조직이 다양한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요약해줘야 되겠죠. 하고까지 삐끔 치시고요. 조직 구성원의 성별, 연령, 다양성이 기업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면 동그라미, 부정적인 면 동그라미 기술하시오. 자, 우리가 총 써야 되는 게 몇 가지니? 나랑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총 써야 되는 게 3가지죠. 그죠? 첫 번째 뭐 해야 돼? 요약해야 돼. 두 번째 뭐 써야 돼? 긍정적인 면. 그죠? 세 번째 뭐 써야 돼? 부정적인 면 써야 돼, 그지? 근데 요약하는데 들어가 있는 제시문이 몇 개예요? 가나다라 4개잖아. 그죠? 이건 그러니까 실제로 330자로 쓰는 게 거의 묘기죠. 그지? 제시문 4개를 요약해야 돼.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써야 되고 부정적인 면도 써야 된단 말이야. 거의 묘기죠. 그죠?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봐. 제시문 가는 어쩌고, 제시문 나는 어쩌고, 제시문 다는 어쩌고, 제시문 라는 어쩌고, 제시문 가의 긍정적인 면은 뭐고, 이러면 쓸 수 있겠니, 쓸 수 없겠니? 쓸 수 없겠지, 그지? 그래서 글자 수를 딱 보게 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부터 라까지가 각각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한 방에 등장한다라는 거지. 이 한 방에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이 한 방에 등장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이런 식으로 땅 붙어버린다는 거죠. 자, 뭐 때문에? 글자 수 때문에. 글자 수가 만약 천자야. 그러면은 가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다는 어쩌고, 라는 어쩌고 나오겠지만 글자 수가 300자란 말이야. 끼케야지 300자 써봤자 5문장, 6문장밖에 안 되는데 언제 하나하나 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한 방에 묶어서 가는 거다. 자, 뭐 기억하는 게 좋아? 글자 수에 따라서 글쓰기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야. 자, 뭐라고요? 글자 수에 따라서 글쓰기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빌어먹을. 글자 수에 따라서 글쓰기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 군대 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가겠지만 군대 가면은 이제 그 편지 쓸 때 있어요. 편지 쓸 때.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 시간인데 도저히 쓸 말이 없어가지고 흰색 종이를 그냥 맨종이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흰색 종이를 보고서 나한테 뭔가 꼭 할 말이 있는데 못 썼구나. 그래서 막 그걸 촛불에다가 막 이렇게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촛불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물에 띄워보고 막 이랬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썼던 거야. 왜 그러냐면은 시간을 딱 줘요. 야 9시부터 9시 10분까지 편지 쓰는 시간이야. 편지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0분 내에 써야 되니까 막 당하다 못 쓰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10분 내에 써야 되니까 뭐만 쓰면 되겠어? 정확하게 쓸 말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쓸 시간이 한 5시간 돼. 그럼 처음부터 써야 되겠지. 군대에 들어와서 누가 괴롭히고 나한테 뭘 안 주고 뭘 어쩌고 써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방식은 변화하게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제시문 가부터 읽어봅시다. 학원에 오기 전에 뭐 했어요? 학원에 오기 전에 뭐 했어? 여기 오기 전에 뭐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을 먹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뭐 했어요? 과외하고 숙제하고 공부했네요. 공부. 나도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수업이 끝나면 이제 10시가 되겠죠? 오늘 12시간 수업하는 날. 내일도 마찬가지로 12시간 수업하는 날. 힘들죠? 인생은 힘든 거예요. 인생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여기 보내주기 위해서 힘들다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거야. 공부만 하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이게 가장 후회돼요. 공부만 하라 했는데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거든요. 대학원에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일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추천으로 갔어요. 이제 원래 시험 보고 가는 건데 추천으로 가가지고 그 본이 아닌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수대학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특수대학원. 그리고 일반 대학원이 있어요. 딱 어감만 보면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뭔가 특수대학원 좀 있어 보이잖아요. 특수대학원은 직장인들이 다니는 대학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도 얘들이 그냥 학위만 따라온 거를 그냥 알아요. 그냥 이제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그냥 정말 학위 딸 정도만 딱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원은 다 교수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대학원이에요. 일반 대학원은 엄청 빡세겠지. 특수대학원을 갔어야 되는데 일반 대학원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우리 지도 교수님이 얼마 전에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를 텐데 그 여러분들 원래 예전에 학력고사 봤던 거 알죠? 그 수능을 넘어왔잖아요. 이걸 바꾸신 분이에요. 학력에서 수능으로. 그 원래 예전에는 이제 국어라는 한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 배울 때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만 있었잖아요. 이걸 구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되게 거장이신데 보통 대학원 가면은 이제 3, 4명 앉아 있었는데 우리 클래스에는 이분이 거장이시다 보니까 한 70명이 앉아 있어요, 대학원에. 근데 그 70명이 다 교수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대학원은 일주일에 수업이 한 2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2번밖에 없어도 이 사람들 다 일주일 내내 학교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나는 일하는 사람. 나 혼자. 그리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그때 가장 후회한 게 뭐냐면은 공부만 할 때 내가 왜 공부 안 했지? 돈 벌면서 공부하려니까 죽어버릴 것 같은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국어교육학과를 나왔는데 국어교육학과니까 영어를 볼 일이 없을 것 같잖아. 근데 우리 공부를 원서로 해요. 교육학 원론을 원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교육학과인데 가면은 교재가 다 영어야. 글씨구나. 글씨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해야죠. 학원 가서 강의도 해야죠. 해가지고 그때 내 평균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코피는 매일매일 나. 코피는 안 나면 안 돼. 안 나면은 왜 코피가 안 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도 거의 한 일주일에 한두 번 갈까 말까. 갈 시간 없어가지고. 학원 끝나고 대학원 갈 준비하고 또 대학원 끝나면 학원 갈 준비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돈 벌면서 공부하는 사람 없죠? 저 아침에 우유 돌리고 왔어요. 이런 사람 없죠? 신문 돌리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공부하기 좋아.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한 100일 남았는데 지금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하루에 2시간 자기.
이런 거. 그러면 선생님 아침에 피곤해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정신력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선생님 예전에 요 앞에 파인만 학원이라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바로 앞에. 근데 거기서 일로 옮긴 건데 그 학원에서 이제 내가 민사고 전담 강사였어요. 민사고 팀장이었었는데 민사고 정원이 한 150명 되거든요. 그 학원에서 한 50명 가요. 민사고에 가면은 그 학원 동창회가 있어요. 근데 그 학원의 정원이 얼마냐? 80명이에요. 그냥 80명 중에 50명이 민사고 가는 거야. 정말 최고의 클래스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중3인데 2개 국어는 기본이에요. 왜냐면은 IBT, 토플이 다 110점이 넘으니까. 수학 경시대 뭐 이런 것도 다 기본이고. 내가 가장 신기한 애는 4개 국어 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포르투갈어 막 나한테 해대고 막 이러는. 얘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 IBT가 몇 점 만점인 줄 알죠? 119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보통 연고대 애들이 한 90점 나와요. 근데 애들 평균 점수가 115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는 이제 프리토킹 다 가능하고 뭐 얘네들인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민사고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막 하잖아요. 중3 때 고1 되기 전에 중3이야. 고3이 아니고. 근데 얘네들 무슨 대화를 하냐면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래요. 야,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그러니까 얘가 어제 안 자고 버스에서 조금 잤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침대에 안 올라간 지 일주일째야. 뭐 이런 얘기가 그래요. 자러 침대에 안 올라간 지 일주일 됐다고. 옆에 있는 애가 침대가 뭐야? 뭐 이런 얘기가 그러는 거야. 침대가 우리가 누르는 곳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애들이 좀 붙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래서 한 100일 남았으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습니다. 나도 해봤는데 죽지 않습니다. 나는 대학 갈 때 한 게 아니라 대학원에서 해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공부하느라고. 하여튼 죽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막 공부하면 살찐다 그러잖아요. 뻥입니다. 공부하면 살 쭉쭉 빠집니다. 공부하면 살 쭉쭉 빠져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루에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하잖아. 이게 순수 공부 시간이야. 화장실 갔다 온 거 빼고 물 먹은 거 빼고 밥 먹은 거 빼고 그 타이머 누르면서. 그럼 실제 시간은 한 18시간 되거든요. 그럼 24시간 중에 6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그 사이에 밥도 먹고 뭐도 먹고 다 해야 된다는 거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밥맛이 없어져요. 속이 울렁울렁하고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커피 한 번 나면은 오, 개운해졌어. 다시 공부해야지. 하면은 됩니다. 자, 나를 그런 눈빛으로 왜 쳐다보고 있죠?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온화하게 쳐다보면 됩니다. 자, 제 시문가.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창의성은 필수적이다. 창의성의 동그라미. 창의성 있는 신상품은 생산량 증가로 기업의 새로운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오늘날 현장 직원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 경영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기로 한 벤처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의성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자, 제시문가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조건부 요약할 거잖아, 그지? 조건이 뭐였었어요?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이었잖아, 그지? 근데 왜 그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조건에 어떻게 맞추어 읽기. 제시문에 없더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건에 맞추어서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시문 가에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줄에 현장 직원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 줄쳐보세요. 현장 직원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 직원이 한 명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 모이는 게 좋겠어요? 아니겠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양성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제시문에 다양성이란 말이 없어도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읽어줘야 된다고요. 뭘로? 다양성으로. 오케이. 자, 제시문 나. 오늘날 기업 환경은 기업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구성, 개개인의 팀의 창의성, 더 나아가 조직 전체의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습니까? 창의성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왜? 제시문 가에도 창의성, 제시문 나에도 창의성.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추가되기를 요구하는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영화 시장의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픽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도 토이스토리, 라따뚜이 혁신적인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하며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픽사의 공동 창업자 에드 캐트멀은 혁신은 결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는다. 줄 쳐야 되겠죠. 혁신은 결코 어디에서 나오지 않아?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아. 하나의 영화가 완성되려면 수천 개의 아이디어가 모이고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치열한 경쟁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적응력 및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애니메이션에서 픽사는 다양한 구성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드디어 나왔네요. 뭐가? 다양한 구성원이. 그죠? 제시문 나와 같은 경우도 다양한 구성원이 뭐를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시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 다양성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두 글자로. 뭐가 되겠습니까? 아, 세 글자네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창의성이 되겠지. 창의성이 되겠지. 다양해야지만 뭐가 나와? 창의가 나온다고. 자, 제시문 다 보겠습니다. 인간은 연령, 인종, 성별, 신체 장애 등 외적인 측면뿐 아니라 성격과 태도, 가치관, 취향 등 내적인 측면, 더 나아가 교육 정도, 경험, 기능적 전문성 면에도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과시되는 경우 사회적 범주화, 동그라미 딱 쳐보시고요. 즉 여러 가지 사회적 그룹이 형성되고 자신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정체성을 공유하려 한다. 자신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구성원에 대한 선호와 타 그룹에 속해 있는 구성원에 대한 차별은 사회 전반에 배타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 어디에 줄쳐야 되겠습니까? 배타적 분위기에 줄쳐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기업 조직에서 나타나면 조직 발전에 영향을 준다.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생태학적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극복되지 않으면 동료 간 관계 형성 및 업무 태도에서 마찰과 부조화 그리고 의사소통 협조의 어려움 등 배타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 자, 뭐가 극복되지 않으면? 이질성이 극복되지 않으면은 뭐가 발생해? 배타적 분위기가 발생해. 그죠? 따라서 다양성 경영은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며 나아가 그 차이를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다양성과 수용을 동시에 추구한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획일적인 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오자는 경영 방식이다. 자, 제시문 다와 같은 경우는 이 다양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제시문 가나하고는 차이가 있지. 제시문 가나는 다양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했는데 제시문 다에서는 둘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뭐가 안 되면은 이질성이 극복이 안 된다면은 배타적 분위기가 형성돼. 개성과
특성을 발휘해서 하면은 효율이 높아진다. 얘는 다양성의 부정적 측면이겠지. 얘는 다양성의 긍정적 측면이겠지. 자, 재심은 라.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조직은 새로운 정보 탐색과 문제 해결,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과 실험, 반복되는 시행착오 및 지속적인 운영 프로세스 조정 속에서 형성된다. 조직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다. 자, 출처 보시고요. 조직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다. 앞 내용들이 이유란 얘기지, 그지? 결국에 논제에 대한 답은 여기에 다 있네요. 그죠? 결국에 다양한 구성원들로 왜 이루어져야 되냐? 창의와 혁신 때문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직 다양성의 가치는 대부분의 창의력, 문제 해결과 조직 혁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정보 수집과 지식 창출 기반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조직 다양성의 효과는 흔히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경험과 광범위한 지적 자원의 상호 교류로 인한 지식 상승 효과에 초점을 두면 조직 다양성이 창의성 및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조된다. 서로 다른 생태학적 그룹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관점들을 공유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들이 주변 동료가 자신과 다르다고 느낄 경우, 이질성을 느낄 경우,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강조된다. 이질성을 느낄 경우 배타성이 발휘돼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다 이거네요. 그죠? 상호 이질성이 배타적 조직 분위기를 형성해 의사소통의 부재, 마찰, 부조화, 차별이 나타남으로 인해 지식 공유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어려워진다. 자, 제시문 라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다양성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 모두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질성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배타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반면에 장점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의와 혁신. 얘가 부정적인 측면이고 얘가 긍정적인 측면이고. 자, 그럼 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심은 가나다라를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요약하고, 자, 정리하자면은 결국에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 요약하려면은 왜 조직이 다양해야 되죠? 그렇지. 한 가지로 딱 정리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은 조직 구성원의 성별, 연령, 다양성이 기업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창의와 혁신이 되겠죠. 그죠? 부정적인 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이 부재되고, 그죠? 배타성이 발휘된
이것이 땡. 끝이에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조금만 첨가해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조직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개성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때 뭐가 발휘되기 때문에 창의성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조직 다양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창의성과 혁신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은 이질성이 오히려 소통의 부재와 배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면은 그냥 땡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짓기 시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답만 찾아서 정답만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칠판 한 번 지우고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면요. 더 짧은 글이에요. 제시문 마의 두 가지 인재관리 전략이 조직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완 방식을 제시하시오. 자, 보완의 별표 쳐보시고요. 논술에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보완이 뭐죠? 보완이 뭐죠? 대체는 배웠습니까? 대체. 대체는 뭐죠? 바꿀 수 있으면 대체예요. 자, 대체 개념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논술에 자주 나옵니다. 자, 네가 아주 목이 마르단 말이야.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콜라를 사 먹으러 갔어. 갔더니 콜라가 떨어졌어. 사이다밖에 없어. 난 목이 너무나 말라. 그럼 사이다 사 먹어 안 사 먹어? 사 먹게 되겠지, 그지? 콜라를 사이다로 바꿨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대체 개념이에요. 근데 네가 아주 배가 고파. 피자집에 갔어. 피자가 다 떨어졌어. 콜라밖에 안 남았어. 콜라도 먹어?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 그지? 피자랑 콜라랑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피자 먹을 때 모두 먹고 싶어. 콜라도 먹고 싶지, 그지? 그래서 피자하고 콜라하고 만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벌어지지, 그지?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보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더해서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이 보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시문마의 두 가지 인재관리 전략이 조직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완 방식을 각각 제시하시오. 자, 두 가지 방식이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덧붙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주면 되겠죠. 자, 제시문마 보겠습니다. 기업의 인재관리 전략에는 빌드와 바이 방식이 있다. 빌드 방식은 장기 성과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기업이 공개 채용 과정으로 초급 직원을 채용한 뒤 협력 중심 문화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이 원하는 인재로 길러내는 전략이다. 이러한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줄쳐보세요. 애착과 충성도가 높으며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능력을 향상시켜 질을 높여간다. 바이 방식은 단기 성과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기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합한 인재를 수시로 외부에서 영입하는 조직 인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개인 능력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의 구성원들은 능력에 따라 경력에 비해 높은 직위를 얻으시기에 개인 능력 향상을 중요시한다. 자, 결국에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빌드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육성 정도가 되겠죠. 육성. 그죠? 두 번째 뭐가 되면 바이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 방식. 얘들은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스카웃이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입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영입.
그죠? 영입. 그죠? 자, 이 육성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협력 중심의 문화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이 원하는 인재로 길러내는 전략입니다. 얘들은 협력을 아주 잘하게 되는 거지. 협력을 아주 잘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바이 방식 같은 경우는 단기 성과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인재를 수시로 외부에서 영입하는 조직로 개인 능력 중심의 문화. 아, 얘네들은 개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겠지. 그러니까 사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협력을 잘하는 아이들은 뭐가 좀 떨어지겠니? 다 똑같은 교육받고 똑같은 사무실을 근무한단 말이야. 뭐가 좀 떨어지겠어? 창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똑같은 교육받았으니까. 그지? 반대로 이 바이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떨어지겠어? 협력 또는 충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거를 좀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겠어.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애들이잖아.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안 내고 회사를 또 옮기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글자 수가 지금 200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쓸 말이 많이 있긴 해, 쓸 말이 많이 없겠니? 쓸 말이 많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자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뭐 그 협력과 충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는 건데 상당히 좀 공허한 글이지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반대 얘기만 써주는 거니까. 자, 요 문제가 여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글자 수가 한 400자, 600자 좀 길게 쓰는 글이다 하면은 실제로 이 빌드 방식, 이 육성 방식은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육성 방식은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TFT 들어본 적 있죠? 태스크포스 팀. 해서 그냥 육성된 그 조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뽑아서 또는 외부에서 뽑아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팀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요즘에 드라마 보면 뭐 팀장님 많이 나오잖아. 그 팀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원래 회사에 없는 거라고. 원래 뭐 부장, 이사, 과장, 뭐 계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팀장이라는 것은 그 팀을 만든 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한테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겠니? 외부에서 사온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 이제 박찬호가 이제 그 얘기 많이 많았었죠. 박찬호가 이제 한참 막 잘 던질 때 딴 팀 갔는데 엄청나게 비싼 연봉 받고 왔어요. 근데 그 연봉을 그 시합에 나가지 못해도 반드시 받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마침 박찬호가 딱 아프죠. 그래서 경기에 나오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봉. 지금도 그게 역대 메이저리그 연봉 랭킹 10위 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 돈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 반대로 했더라면은, 물론 아파서 못 던진 거긴 하지만 반대해서 뭐 던지는 만큼 돈을 줬다면 그러지 않겠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거론되냐? 주식, 스톡옵션을 주는 거죠. 들어본 적 있죠? 스톡옵션. 그러니까 우리 왜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이 연봉이 1달러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걔들이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 거야? 주식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이만큼 키우면은 주식 가치도 이만큼 올라가겠지. 내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사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200자짜리 아주 짧은 문제 나왔으니까 뭐 사실 좀 어쩔 수 없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딴 데서 나오고 글자 수가 충분하다면은 이런 빌드 방식의 해결책은 TFT다. 그리고 이런 바이 방식의 해결책은 스톡 옵션이다. 이거는 기억해 놓으면은 딴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자, 넘겨서 문제 4번. 자, 문제 4번까지 하고서 쉴게요. 자, 문제 4번 보시면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문제가 된 이유를 제시문 가나다에 찾아 각각 설명하고. 자, 어디에 동그라미겠니? 각각의 동그라미지. 앞에 나왔던 문제 3번하고는 좀 다른 문제야. 문제 3번은 각각이란 표현이 없었지. 그리고 글자 수가 짧았지.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묶어서 요약했지만은 문제 4번은 각각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다는 어쩌고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를 기초로 제시문 라의 사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나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이 글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뭐야? 제시문 라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케이? 그래서 자, 제시문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의 초기에 국민들 관심이 성장에 쏠리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평등에 대한 참을성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경제학자 엘버트 허시만은 이것을 터널 효과라 부른다. 두 개의 차선이 일방 통행 터널 안에서 차가 막혀 장사진을 이루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오랜 시간 기다린 뒤 드디어 한 차선의 차들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옆 차선의 차들도 이제 막힌 것이 풀린다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기 차선의 막힘은 풀리지 않고 옆의 차들만 앞으로 나간다면 사람들은 참을성을 잃고 기대가 오히려 불만으로 바뀔 것이다. 경제가 발전되는 초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머지않아 돈을 벌 수 있으리 않은 기대를 갖고 다른 사람의 부의 축적에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의 가난을 면치 못한다면 사람들의 참을성은 분노로 바뀐다. 자, 결국에 지금 제시문 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가 되냐? 경제 성장 이후에도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할 때 경제부터 개발해야 돼. 경제 개발해야 돼. 그냥 이해하는 건데 이제 와서도 또 안 돼. 경제부터 개발해야 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은 보상의 지연이 됩니다. 보상의 지연. 엄청 짜증나는 거야. 원장님이 내 월급을 밀려. 엄청 짜증납니다. 우리 원장님 안 그러지만 잘 주십니다. 우리 원장님은. 자, 제시문나. 사회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 부족한 영양 섭취, 좁은 교육기회 등 취약한 물질적 환경 때문에 발생한다는 현상이 있다. 그렇다면 부유한 선진국이 다른 컨트리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몇몇 부유한 선진국은 후진국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부유한 국가에서 생기는 문제는 사회가 충분히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 간의 물질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줄쳐보시고요. 물질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남들과 뭐 했을 때 비교의 동그라미 땅 치시고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지위는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미숙년 저임금 노동자가 성공해서 돈과 명예를 모두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위와 부를 획득했느냐 자신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들의 그 삶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사회적 지위는 우월함과 열등감을 나타내는 가장 강렬한 지표. 자, 어디 동그라미? 사회적 지위의 동그라미. 불평등이 심해 일부만 중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경쟁도 격화되고 지위에 대한 근심도 그만큼 깊어질 것이다. 자, 어디에 좋게 되겠습니까? 지위에 대한 근심도 그만큼 깊어질 것이다. 심리학자 올리버 제임스 어플렌자 바이러스란 우리를 감정적 고통에서 취약하게 만드는 가치들로 부유한 삶일수록 널리 퍼져 있다 말한다. 그러한 사회일수록 돈을 벌고 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눈에 좋게 보이거나 유명해지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결국에 어디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타인의 시각에 가치가 있는 거지. 아빠들이 외제차 타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차가 시속 300km까지 달리면 뭐 할 거냐? 갈 데가 없는데. 좀 타는 기름 밀리는데. 근데 아빠들이 외제차 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타인의 시선 때문인 거야. 타인의 시선.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다 보면 우리는 우울과 불안, 약물남용, 인격장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주제를 다룬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지불안 동그라미 치시고요. 매우 파멸적이라 우리 삶이 여기저기를 파괴할 수 있다. 자, 재심은 나와 같은 경우는 결국에 비교를 통해서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불안감을 느낀다 이거지. 그래서 나와 같은 경우는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불평등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라는 거죠. 심리적 문제라는 거죠. (150만 원) 버는 사람은 꿈이 300만 원 버는 거겠죠. 300만 원 벌면은 상당히 내가 막 흡족하고 부유할 것 같은데 300만 원 딱 버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 아, 쪼들려.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 버는 게? 600만 원 버는 게 꿈이겠죠. 600만 원 벌면은 아주 풍족할 것 같지만 600만 원 버는 순간 어떻게 돼? 아, 쪼들려. 심지어 내 친구는 그 월급이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근데 맨날 쪼들린대. 죽여버리고 싶어요. 차라리 이유를 느낀단 말이야. 쪼들린다 그러니까. 왜? 걔들이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아닌 거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거야. 어디에서 문제가 오는 거야?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지? 결국에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희 씨 이런 사람들 막 재산이 몇 조 막 이런데 조가 돈이 아니잖아 우리한테. 그지? 조는 그냥 개념인 거지. 아, 조라는 개념이 있다더라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재산이 1조면은 만약에 그 은행에 넣었다. 그럼 그 1년에 이제 3% 정도 이자 받잖아요. 그럼 얼마 받는 거야? 1조에 3%면은 100억에 3억이니까 1000억에 30억이고 1조면은 300억이네. 그지? 1조를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300억이 이자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루에 1억씩 써야 돼. 쓰기도 엄청 힘들어요. 1억을 갖다가 만 원짜리를 1분 한 개씩 계속 이렇게 뿌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봤자 1시간에 60만 원밖에 못 뿌리거든요. 그러면 24시간 뿌려봤자 얼마 안 돼. 그잖아. 이거 못 쓴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막 편법 증여하고 뭐 탈세하고 이런 거 보면은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있는 거지. 무슨 문제? 경제적 문제가 아니야. 심리적 문제인 거죠. 심리적 문제. 그렇죠? 자, 제 질문 다. 사회적 위기는 자원의 배분에 따라 결정된다.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원 배분에서 제외되는 사회에서 사회 위기의 구조가 피라미드 모습을 나타낸다. 자, 사회 위기의 구조가 피라미드 모습에 줄쳐보시고요.
반면 비교적 자원이 대다수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상층과 하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중간층이 볼록한 다이아몬드 형태를 나타낸다. 즉 사회계층의 구조는 그 사회가 어떤 불평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기능론적 계층 이론에서 위계가 없는 사회란 있을 수 없다 주장하며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위계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에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줄쳐보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문제 푸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선입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계는 사회적 보상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며 유익한 것이 중요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을 껴안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다. 빈부격차가 계층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곧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재심은 다와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에 이제 빈부격차를 감소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틀린 거지. 왜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죠? 논제 보시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잖아, 그지?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빈부격차가 감소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들어. 이건 답이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핵심은 논제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사회적 위계의 발생이 뭐를 가져온다는 겁니까?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는 거지. 정리하자면은 불평등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자, 논제 가보시면요. 재심은 가나 다를 각각 불평등이 문제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야?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분노로 변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가 돼? 분노, 요거가 되는데, 약간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느낌이 좀 드니? 약간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들죠, 그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문제가 오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불평등은 불평등 자체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런 빌어먹을. 다시 말하면은 불평등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은 불평등 문제가 안 되는 거니?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자체에 약간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줄친 부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변호사나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에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줄였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변호사나 의사가 사회에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좀 더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변호사나 의사는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야. 많이 만나지 않으면 많이 만나지 않을수록 좋은 사람이야. 만나지 않을수록 좋은 사람이잖아요. 뭐 변호사 같은 사람 평생 안 보는 게 좋잖아. 의사도 말할 것도 없지. 그지?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 변호사는 너를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 아, 제가 제발 범죄 좀 저질렀으면 그래야지 내가 변호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의사는 어떤 생각할까? 아, 제가 제발 아팠으면, 제가 암이라도 걸려야 돼 돈을 벌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무서워지는 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남들보다 뛰어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편견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제시문 라 넘어가 볼게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이른바 일어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전 직장에서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새 직장에서 정하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나왔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흘러 8명에게 부상을 입힌 범인은 10년 동안 일정한 직업도 주거도 없이 떠돌았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성격적 장애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결국에 뭐야? 불평등이 주는 역작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제에서 밀려나 낙오된 젊은이들이 사회적 외톨이로 변해가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결국에는 이것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문제 4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문제되는 이유를 제시문 가나다에 찾아 각각 설명하고, 자, 제시문 가나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를 기초로 제시문 라의 사회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자, 제시문 라의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묻지마 범죄이기 때문에 이 묻지마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 뭐야? 불평등의 완화라는 거지. 자, 원래 범죄라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뭐 우리 영화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원수, 내가 대신 갚겠어,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 묻지마 범죄는 뭐가 없는 거야?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이들이 왜 대상이 없을까? 증오나 분노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사회적 제도, 시스템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에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되는 거죠. 여기 묻지마 범죄가 가장 심한 나라 어디니? 미국이지, 그지? 뭐 틀면 뭐 총기 난사했네 어쨌네 막 이런 많잖아, 그지? 뭐 때문이라고? 불평등 사회적 제도 때문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